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탈 코리아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일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그 지능형 예지 보전하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대한 이제 저희 제품 홍보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제품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그냥 간단하게 한 장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탈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국 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송도에 있고 한 임직원 한 70명 정도,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랑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외국계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저희 한국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군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제 캐비넷, 산업용 캐비넷이죠. 철제 캐비넷.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시스템에서 부스바 시스템,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그리고 IT 인프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의 메인은 그냥 어떤 깡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장이나 로봇 자동화 시설 가보시게 되면 로봇 옆에 이제 제어반이라든가 아니 분전반, 수배전반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수배전반의 어떤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액세서리와 함체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마켓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저희 제품이 다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동차, 조선, 철도, 반도체, 최근에 이제 핫한 데이터 센터까지, FMB도, 발전소도 저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한국 시장에 토탈 인클로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8가지로 좀 목차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왜 예지 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지 보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솔루션, 그리고 예지 보전부터 화재 안전에 대한 단계별 절차,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조금 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예지 보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예지 보전을 안 했을 때 시스템이 다운되게 되면 다 돈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어떤 생산 설비가 멈추면은 다 비가동 손실 비용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지 보전을 안 했을 때 발생되는 화재 또한 또 크다 큰 비용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예지 보전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어반이라든가 아니면 수배전반에서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충격이라든가 부식 이런 좀 외력에 의한 것보다는 이제 온도, 그다음에 결로, 그다음에 이제 먼지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밀폐와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화재, 그런 것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에 있는 기계산업협회를 통해서 어떤 배전반, 인클로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인클로저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100이다라고 봤을 때 거의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결로, 이런 넓게는 이제 먼지까지 이런 어떤 밀폐라든가 온도 관리를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전체 문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가 지나가다가 때려가지고 찌그러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이런 온도를 조절을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밀폐력이 좀 딸려가지고 화재가 났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주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수배전반이나 이제 이런 제어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80%는 다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나우스라고 하는 스웨덴의 이제 물리학자면서 화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공식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골자는 뭐냐면, 저희가 수배전반이라든가 제어반 안에 전자부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부품들이 적정 온도대역에서 사용을 해야 제 수명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 공식에 따르게 되면은
뭐 만약에 35도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45도를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10도의 온도가 더 올라간 환경에서 사용됐을 경우 그 제품의 수명이 50% 다운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독일 산업계에서는 이런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솔루션의 형상입니다. 되게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철제 캐비넷이 있고요. 이제 왼쪽에 뭐 어떤 팬 필터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과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HMI, 그 다음에 도어 핸들, 키, 도어락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거 뭐 달려 있는 것들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소화기입니다, 사실. 예지 보존은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팬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동계에 대한 예지 보존은 중요하고, 대신 이제 이 솔루션의 가장 키포인트는 소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즉각적인 초기 화재 진압을 통해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예지 보전,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초기 진압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지 보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랑 그 다음에 그것들을 관할하는 IoT 카드, 이렇게 항목이 되겠고요. 네, 화재 경고는 온습도 센서와 연기 감지기, 그리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단계별 경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후에는 초기 진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 예지 보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팬 필터라든가 이런 구동계에 대한 필터 막힘, 그 다음에 팬의 어떤 이상 동작, 그리고 비상 냉각 기능 등 이런 이제 어떤 이상 동작이 발생됐을 때 고객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의 목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팬이 뭐 만약에 4개를 쓰다가 하나가 다운이 되게 되면은 시스템이 멈출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팬 4개 중에 하나가 멈춰도 3개가 자기가 돌 수 있는 영역에서 120%의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그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 시스템은 다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메인터넌스를 해서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예지 보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경고가 되겠습니다. 예지 보전을 함에 있어서도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재가 날 때 제일 먼저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시스템 내부, 캐비넷 내부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1차 경고를 이제 현장 담당자한테 날려주는 거죠. 지금 캐비넷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점검을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로 핫스팟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화재가 날 만한 그 범위를 열화상 카메라로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하다가 핫스팟이 발생됐을 경우 또 2차 경고를 날려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마지막은 이제 권선이 타면서 이제 연기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감지해서 3차로 경고를 날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경고에도 어떤 일정 시간 동안 대응이 없으면 화재가 난다라고 이제 저희는 간주를 하고 소화 약제를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지 보전, 화재 경고, 초기 진압까지 이게 저희 시스템의 단계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 흔한 팬이 그 하나에 뭐 2만원, 3만원 하는 팬을 왜 자꾸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저희가 판매하는 한 공장당 보통 한 200개에서 300개 세트의 팬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1층에도 설치가 되고 2층에도 설치가 되고 뭐 다른 공장에도 설치가 되고 여러 막 여기저기 설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많은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죠. 맨아워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일일이 다 열어가지고 팬 필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소스, 이게 투입된 리소스는 다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이고자 계속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지 보전 같은 경우는
어떤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기록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예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게 예지 보존 시스템인데요. 이제 한 캐비넷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캐비넷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캐비넷이 붙어갖고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면은 각 캐비넷당 2개 또는 1개 또는 4개까지 많이 이제 팬 필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각각의 캐비넷의 온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팬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시간, 그 다음에 필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까지도 저 IoT 카드 하나로 이제 PLC 또는 이제 뭐 상위 모니터링 또는 스카다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그거 외에 뭐 어떤 정보들이 있냐, 뭐 어떤 거를 도대체 보길래 자꾸 예지 보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맨 왼쪽은 저희 팬이 이제 돌고 있는 그냥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넘겨준다라고 보게 되면, 오른쪽은 약간 이제 메인터넌스 쪽,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뭐 삼성의 뭐 P5나 뭐 P4나 이쪽을 하실 때 처음에 셋업할 때는 먼지 분질이 많기 때문에 필터를 계속 갈아주거든요. 근데 한번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뭐 6개월에 한 번, 뭐 길게는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필터를 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필터를 장시간 동안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작은 먼지에 의해서도 막힐 수가 있는데, 뭐 현장에 어떤 비닐이라든가 큰 먼지가 이제 붙어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감시를 해서 화재가 나지 않게 이제 감시를 해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셀프 클리닝이라고 해서 이제 팬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역방향으로 돌아서 큰 뭐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큰 물질 같은 경우는 다시 바깥으로 배출해줘서 이제 스스로 청소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고, 비상냉각은 이제 팬이 아주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다운되면 나머지 4개가 자기 퍼포먼스의 120%를 발휘해서 이 나머지 2개를 교체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고객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필터 매트 교체를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시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RPM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00시간을 얘 메인터넌스 기간으로 잡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어떤 비상냉각이라든가 어떤 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노멀 컨디션에서 돌아야 되는 RPM보다 더 높은 RPM으로 돌게 되면은 설정해놨던 시간이 더 빨리 줄게 됩니다. 가중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하던 거를 뭐 8개월 만에 갈아야 된다, 뭐 알람이 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셀프 청소 기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뭐 한 하루 정도는 계속 한 방향으로 돌다가 뭐 이틀에 한 번 1분 동안 역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거는 안 되고 큰 먼지들, 뭐 예측하지 못했던 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필터 매트보다는 약 20% 정도 더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냉각 기능인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팬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플러스 이제 몇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설계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세팅해 놓은 100%의 만약에 비상냉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30%의 더 RPM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무료 이제 선정 툴이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제 뭐 조건들만 입력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이러한 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펜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마진을 보시고, 아 이거면은 비상냉각 시 한 대 또는 2대를 더 커버할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지 보전에서 이제 화재 경보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늘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의 어떤
화재가 날 만한 포인트, 전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 포인트를 열화상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어떤 포인트의 온도가 저희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게 되면은 1단계 경고가 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온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캐비넷 내부의 온도가. 그럼 온도 센서가 감지해서 2단계 경고를 날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기가 날 때 연기를 감지해서 날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도 센서와 연기 감지기는 이제 IoT 카드를 통해서 뭐 상위 모니터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용 소프트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데스크탑을 추가로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LS 제품을 사용을 했고, 이 LS 제품의 특징은 저희가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일반적인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온도의 분포로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으로만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실물 사진 위에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지금 MC 쪽에 온도가 높구나. 브레이커 쪽에 온도가 높네. 요거를 이제 즉각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시인성이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모니터링,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로그값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을 해서 기록으로 1년 정도 남겨놓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습도 센서인데, 저희 뭐 리탈에서 갖고 있는 온습도나 아니면 다른 기타 센서들은 다 이더넷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485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접점으로만 받는 그런 센서들이랑은 좀 다르게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미테이션, 뭐 상한값, 하한값,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이 온도 대역을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알람이 발생됐을 경우 에어컨을 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로직들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습도 센서와 IoT 카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팬 필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냉각 장치들을 즉각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로직을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냉각 장치들이 왜 이제 정지가 돼야 되냐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발생됐던 문제를 살펴봤을 때 불이 났는데 바람을 계속 넣어주면은 확산이 되죠. 그래서 불이 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냉각 장치는 정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꾸며주기에는 이제 기존의 뭐 중국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로직을 짜려면 뭐 PLC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릴레이 구성을 해가지고 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요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저 안에서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무료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센서인데 이제 연기 감지기고, 이것도 이더넷 캔 통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즉각적이죠. 알람이 발생되면 모두 다 정지시켜라,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온습도 센서도 그렇고 연기 감지기도 그렇고 저희 IoT 카드 하나당 최대 32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뭐 열반이 아주 길게 돼 있어도 거기에 이제 최대 32개까지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화기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솔루션을 도입했던 회사에서는 이제 제어반 안에 어떤 소화 약재가 이제 가득 차 있는 얇은 튜브를 이렇게 다 감아놨어요. 속판 안에다가 이렇게 지렁이처럼 다 감아놓고 불꽃이 그 튜브에 닿으면은 그 부분에서 소화 약재가 터져 나오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놓으셨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시그널에 의해서 터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제 유리벌브가 달려 있어서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소화가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했고, 이것 또한 이제 저희 IO 유닛이랑 IoT 카드를 연동을 해서 어떤 아까 연기 감지기라든가 그 온습도 센서의 시그널을 받아서 소화를 터뜨려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소화기에는 이제 안에 릴레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터지면 얘가 터졌어요. 몇 번째 소화기가 터졌습니다가 또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튜브 같은 경우는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뭐 열어봤는데 그 안에 소화약재가 다 터져 있고 이게 언제 터졌는지 왜 터졌는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시스템을 꾸며놓게 되면은 소화기가 언제 몇 시에
언제 몇 시에 터졌고 이게 이제 몇 번째 소화기가 터졌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고객 사례인데 이제 제어반에 불이 났었어요. 한번 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소화 약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를 했는데 진화를 한 이후에 다시 재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약제가 이제 꽉 차 있을 때는 이제 불이 꺼졌다가 온도가 이제 높은 온도가 계속 남아 있다가 약제가 이제 슬슬 빠져나가니까 다시 발화가 돼가지고 전소가 됐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도 방지하고자 1차 소화는 이제 시그널로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화에 대한 내용도 이중화로서 방지를 하겠다, 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소화약제는 고체 에어로졸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 시그널이 딱 이제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은 요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체 알갱이들이 기화를 하게 돼요. 에어로졸 형태로 기화를 하면서 이제 분사가 되게 되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가 좋습니다. 두 번째 잔여물이 최소화된다. 그러니까 소화약제가 터지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집에 데스크탑 있으시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청소 안 하고 이제 모니터 위에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먼지가 손에 이렇게 있는 것만큼만 잔여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화가 끝난 이후에 컴프레셔 에어로 이렇게 다 불어내고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대로 이제 제어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라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뭐 업체가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국에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H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제어반에 화재 감지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캐비넷에 소화 장치가 이미 동작을 했는데 어젯밤 동안 알고 보니까 제어반이 이미 전소가 됐고 현장 관리 직원들은 아침에 돼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자체적인 소방팀이 따로 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났다는 거를 소방팀이 가서 전소된 걸 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관리 직원한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늦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늦게 알았다. 우리가 먼저 알아서 소방팀에 연락을 하든지 뭔가 조치가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몰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화장치가 동작했지만 전소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유지 보수성을 갖춘 이제 냉각장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불이 안 나도록 바로 비상정지가 될 수 있는 냉각장치가 탑재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이상을 계속 상시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이제 초기 진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발화가 되는 문제가 있었으니 리던던시로 이중화를 해서 한 번 더 꺼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적용했던 거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새 거를 만들어서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많은 것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었고 이미 사용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스템이 휴지기가 되는 약 한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그 사이 안에 현장에 있는 캐비넷을 다 개조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 중인 제어반을 다 개조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제품 외형을 보여드렸을 때 그렇게 크게 스페셜해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다 시스템, 거기서 스카다 시스템 쓰고 있는 것과 연동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화재 감시. 그들이 이제 가장 핀포인트였던 거는 늦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화재가 났지만 늦게 알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차 날려주고, 2차 날려주고, 3차를 뭐 메일로도 날려주고, 시그널도 날리고, 그렇게 해주는 화재 감시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화기 이중화까지 적용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장황하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제품은,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사용 환경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쪽으로 좀 강화를 하고 싶은 고객분들한테 어울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대전반 또는 이제 환경 이제 디지털로 다 이력을 관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에어컨의 동작, 팬의 동작, 그 다음에 안에 온도, 소화기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 다음에 몇 번째 소화기가 터졌는지까지도 다 디지털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이력 관리를 통해서 되게 유효하게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 펜 필터를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펜 필터를 뭐 100개를 쓰신다. 그럼 필터 매트만 한 2만 개를 이렇게 쟁여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래되면은 약간 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이제 이런 솔루션이 적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화재 경보로 이제 어떤 저희 시스템과 현장 담당자 간의 어떤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이 되겠다. 그리고 초기 진화 및 재화재에 대한 진화 실시를 통해서 어떤 화재 확산을 방지할 거고, 그 다음에 냉각장치 비상정지로 이제 추가 확산. 이제 처음에 불꽃이 났을 때랑 공기가 원활하게 계속 통하고 있을 때 불꽃이 났을 때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 세션은 AI 세션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AI랑은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정보를 가지고 AI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AI랑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저희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